네, 2022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고, 나라를 패망시켜도 되고, 테러를 해도 됩니다. 오늘 더 탐사의 한동훈 장관 집 방문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거는 테러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기자도 아닌 것이, 언론도 아닌 것이 역사를 운운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더 탐사가 웹 디자인을 모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사람, 자립적이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 아니 뭐 역사의 한 페이지까지 이름을 올리고 싶겠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하고 싶겠죠. 그걸 조건으로 거느나 기자의 조건은 그건 아니죠. 압수수색에도 의연한 사람. 이게 어떻게 웹 디자이너의 조건이 되나. 윤한등이 때려 죽어도 싫은 사람. 이렇게 꼽았었습니다. 그러한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이 오늘입니다. 27일 오후 1시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그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더 탐사 유튜브에 다 얘기한 게 나오는데,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공감해보라 라고 하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다는 건 보복, 이런 느낌이죠. 5명이었는데 마침 뭐 누가 어쨌든 아파트 현관에 비밀번호를 눌러줘서 들어갔고, 아파트 층수를 정확하게 찾아갔고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4명이 더 탐사 유튜브에는 나오고 촬영자가 있으니까 5명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그 아파트 정문에 여차하며 왔을 때는 취재하려고 이곳에 왔다.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이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했고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해서, 주상복합이니까 아파트 정문을 통과해서 또 현관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호수에 올라가서는 두들기면서 한 장관님 계십니까? 더 탐사에서 취재하러 왔다. 그리고 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살펴보면서 화면을 다 찍었죠. 이 바람에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물론 몇 동 몇 호까지가 다 화면에 나와버렸습니다.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주문한 거를 택배 와 있는 걸 보면서 한 장관은 이게 다 한 장관 부인 이름으로 수취인이 돼 있으니까, 요새는 한 글자는 지워져 있는데 사람 이름, 그것까지도 부인 이름을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금방 알았겠지. 한 장관은 온라인 쇼핑을 잘 안 하나 보다. 한 장관은 주로 이름 없는 머플러,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던데, 이것도 우리가 파보고 있다. 한 장관은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던데 이것도 우리가 파보고 있다. 한 장관이 약간 옷을 댄디하게 입죠. 그걸 비꼬은 것 같습니다. 아내의 힘으로 쇼핑할 수도 있다 등의 대화를 하면서, 이때 강진구 씨는 한 장관이 아마 더 탐사 취재진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번엔 고소나 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혼자 뭐 방어막 치면서 차치고 퍼치고 다 했답니다. 다 했습니다. 뭐 자기네끼리 다 평가를 해요. 주거 침입일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비밀번호 눌러줬으니까 들어왔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현관문에 도어락을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지문대라고 하니까 그건 못하죠. 도어락 딸깍 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자 반응이 없자 집에 없나 보다 하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더 탐사 강진구 일당의 행동을 어떻게 봅니까? 강진구란 사람은 경향신문을 떠났습니다. 해직됐죠. 그때 그 친구가 썼던 걸 보게 되면 뭐 받아들인 것 같더니만은 또 경향신문하고 다투고 있어요. 후배가 갑질을 했다고.
그래, 뭐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게 되면 서운할 수 있지. 그렇다고 그걸 다 소송을 하나. 아이고, 참, 나이 먹으면 다 외롭고 쓸쓸하겠지.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게 그게 나이값 하는 건데, 강진구 씨도 좀 나이가 있는 기자인데. 예. 대양신문이 얼마나 진보적인 매체입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간부들하고 싸워. 자기 후배 간부들하고 싸워. 이게 뭔 추태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같은 좌파에서도 이 친구를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그걸 유튜브로 다 중계를 해. 이거 주거 침입에 해당이 안 되나? 자기네들은 주거 침입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비밀번호 넣어줘서 저쪽에 올라왔으니까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지난해 법원에서는 대구지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현관 통과할 때 그분이 비밀번호 누를 때 같이 들어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 도어락을 누른 60대 남성을 주거 침입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를 한 거죠. 한 적이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근데 이런 행위를 2명 이상이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5명이 몰려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2009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영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공용계단, 복도까지 오는 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하면서 그러한 주거지에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장관은 김의겸이한테도 용서가 아니라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랬었죠. 주거 침입과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갔는가 하면 수서경찰서를 갔습니다. 수서경찰서에서 이날 27일 날 더 탐사 기자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응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수서경찰서를 찾아와서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정문이 닫혀 있으니까 정문 너머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서 오늘 아침 저희 기자집에 찾아와서 전화를 하면서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무슨 근거로 찾아왔는지 확인을 하러 왔다. 압수수색 나왔으면 수색영장 보여주고 압수수색 나왔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았나?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라고 일요일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나? 우리가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기 위해 추적을 한 게 스토킹이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수서경찰서에서는 2명 이상이 이렇게 갔죠. 가서 떠드니까 2명 이상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기에 여러분은 미신고 집회를 하는 거다. 집회 신고에 의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찰 측에서 하니까 집회 아니야. 뭐가 집회야 라면서 구석구석 등의 구호를 외치고 무슨 X 소리 하고 있느냐 욕설하고 그러고 사라졌습니다. 이 더 탐사는 지금 청담동 게이트를 완전히 엉터리로 보도했죠.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대통령이 가는 행사면 경호실이 다 뒤지고 사전에 그 흔적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고 변호사 30명이 같이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소문이 바로 나죠. 그런 적도 없는데 그걸 사실로 믿고 보도를 했고 김의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김의겸은 기자 출신 아니야.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는 국회에서 그걸 또 떠들고 결론적으로는 그 최초의 발설자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도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 강진구, 더 탐사를 이끄는 강진구라고 하는 친구는 한동훈 장관이 그날의 차량 운행일지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텔리스트가 진술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 탐사를 가짜 뉴스로 모르고 압수수색한다. 이건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잖아요. 내가 취재한 게 육하원칙에 딱 맞으면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 거고. 니 거 내놔라 그래. 아니 내가 뭘 주장하려면 내가 자료를 갖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는 주장을 해놓고 너 그날 뭐 했는지 니 거 내놓으라는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적반하장인가? 뭐라 그래요? 어거진가? 그래서 윤한등이 때려주고도 싫은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이 덧탐사 자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사람을 뽑겠다고 한 이 덧탐사가 참 어떤 데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친구가 사실은 그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사고를 많이 쳤죠. 처음엔 그게 특종으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제 자랑 좀 할까요? 저 특종 많이 한 기자입니다. 특종 좀 많이 했다니까 지나치다. 좀 한 기자입니다. 참 기분 좋아요. 저 때문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그분들이 잘못했더라도 그분들도 한 가장이고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철들고 그건 깨달았고. 두 번째로 이 특종을 많이 하면요. 안에서는 시기를 받고 그 다음에 강성으로 몰려가지고 점점 문신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특종을 한다는 기자는 대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겁을 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토론을 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뭐 청담 술집에 왔는데 그런 제보가 있다고 막 주장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상식적으로 보자. 대통령이 오게 되면 경호실 직원들이 다 사전 체크하는데 그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냐. 봉인된 거 그런 거 확인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 주장이 막히니까 화를 내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변호사 30명하고 술 먹는 게 가능해? 몰래 먹어야 되는데 30명하고 술 먹으면 소문이 알 텐데 그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면 뭐 화를 내고 또 저보다 계급이 높다는 사람일수록 더 화를 내고 옛날 얘기지만 한 유명한 여성 앵커가 남편이 아닌 사람의 애를 낳았다고 취재하라 그러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라도 그 명예훼손 걸리더라고요. 뭐 이리저리 피해 다녔더니 왜 안 하냐고 야단을 치는데 못하는 그 취재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게 막 화를 내고 자네는 뭐 내 말을 말 같지 않나 그러는데 그게 사실 특종 많이 한 기자들의 고통이란 건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점점 특종 많이 할수록 고립되고 이거는 제가 존경했던 특종 많이 한 선배들을 쭉 보면은 자꾸 사내에서 좁아들어요. 시기도 있지만 이 경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쭉 보면서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사내에서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출세도 어려워지는 걸 쭉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중에 그분 중에 몇 분들이 좀 이렇게 왜곡되는 것도 봤었습니다. 신문사를 떠나는 것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보려고 이제 끝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친구도 뭐 처음엔 특종 비슷한 걸 했는데 나중엔 그렇게 되니까 편벽돼 갖고 이제 고집을 본인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틀렸을 때 시인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시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공격들이 들어와서 한번 나도 떨어질 수 있고 틀릴 수 있지. 정정보도 해줘 오히려 그런데 그거 갖고 오히려 난리 치는데 해줘 빨리 해줘 그럽니다 저는. 대신에 정정은 해놓고 나머지 그대로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거 갖고 또 모아가서 왜 그거 뭐 빼자고 무슨 그거 하나 갖고 이제 사람 기껏 걸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틀린 건 정정해놓고 다시 또 치고 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려야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강진구도 이제 어쨌든 저항에 부닥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벽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몇몇 특종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편벽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위해서 상당히 자기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애를 썼는데 여기 실패하게 되면 윤한등이 때려주기도 싫은 사람을 조건으로 내걸고 웹대장인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자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내걸게 되고 역사의 이름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완용도 있고
자책골을 넣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테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역사의 이름을 한번 올리고 싶다면 우리 강진구 씨, 김정은 한번 테러해볼 생각 없어? 주석궁 한번 찾아가서 유튜브 한번 찍어보지 그래. 응? 여기가 김정은의 집입니다. 두들기니까 이설주가 안 나오고 김주애도 없나 보네요. 이런 소리 한번 할 수 없나? 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참, 대한민국이 제공해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자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 이 친구는 계속 아전인수로 해석하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쳐야 됩니다. 이건 기자도 아닌 것이 언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변호사 집단 속에서도 이상한 자들이 있었고, 군인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적과 내통한다든지 정보부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자들은 잘 안 나오는데 상당히 편백된 사람, 물론 기자는 떠났습니다. 나왔지만. 그리고 함부로 역사를 모르네. 천만의 말씀. 너는 가. 저희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